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3명 추가됐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를 오가며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봄철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말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주말 전국의 이동량이 직전 주말보다 6.8%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3차 대유행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고3 학생의 여름방학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18일 실시되는 수능이나 2학기 시작되는 수시 모집 전에 접종을 완료해서 안정적으로 대입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화성시 소식 들어볼 텐데요. 공공기관의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시민들과 나눠 탄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요. 이어서 이슈 인터뷰에서는 날씨 관련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한반도를 뒤덮은 황사를 두고 중국발이냐 몽골발이냐 논쟁이 있었죠. 한반도를 찾아오는 황사,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2부는 조금 색다르게 준비했는데요. 올봄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키면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게 잘 먹고 잘 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찹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생활백서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화성시 소식인데요. 화성시 내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꾼 전기차는 시민들과 나눠 타게 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철모 화성시장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철모입니다. 예, 이렇게 직접 뵙고 싶었는데. 네.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관용차, 화성시청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대부분 이 전기차로 교체한다고요? 네네. 예. 지금도 다른 지자체들도 전기차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좀 하는 거는 전기차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고 관용차를 근무 시간에는 관용차를 쓰고 예. 근무 시간 이후에는 현재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시민들과 함께 쓰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그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은 좀 친환경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시민들과도 이 전기차를 나눠 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관용차 하면은 관에서 소유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 시에서 돈을 주고 사는 건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관에서 차를 빌려 타자. 그래서 기아 자동차랑 협력을 해서요. 예. 차는 기아 자동차가 소유하고 있고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를 빌려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다음에 주말에는 공무원이 그 차를 개인적으로 빌려 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전환되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는 거죠. 예. 시청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시간 외에는 그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건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공무원들만이 이거를 일과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반기부터 지금은 테스트 기간이라요. 예.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기아 자동차에서 개발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 차를 빌려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차가 이 시청에서 가만히 주차장에 있는데 이거를 일과후에 공무원들이 출근할 때도 쓰고 시민도 퇴근 이후에 이 차를 쓰고 주말에도 이 차를 차가 없는 분들이 이 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사람 간의 접촉 없이 모바일로 차량을 또 예약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약도 그렇고 시동도 다 모바일로 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키가 없이 이 앱을 깔면 본인이 이 차에 접촉해서 그 차에다 대는 순간 차문이 열리고 그렇군요. 시동도 걸 수 있고 그때부터 탄 기록에 따라서 주행거리나 이거에 따라서 비용도 지불하고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듭니까? 현재 지금 일반 승용차보다는 좀 싸게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용하고 월요일 날 반납하는 거로 해가지고 12만 원입니다.
12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은데요? 네, 금요일 6시에 빌려서 예. 월요일 아침 9시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지금 12만 원이면은 시중 요금보다 매우 저렴한 요금입니다. 그렇군요.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사용이 늘면은 그만큼 좀 환경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현재 한 480대 정도의 관용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2030년이 되면 저희 한 300여 대가 200대는 카쉐어링으로 쓰고 한 100대 정도는 저희가 친환경차로 바뀌어서 대부분이 지금 저희가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종에는 전부 이제 뭐 그 전기차로 안 돼 있는 뭐 트럭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겠지만 승용차에 대한 부분은 전부 친환경차로 수소차나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뭐 주차장이나 도로의 전체 차량을 줄여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데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성시가 올해 시승격 2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는데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 친환경 미래차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그 금년이 20주년인데 작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건 예. 수소연료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자.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소 충전소가 하나가 완성돼 있고 금년에 추가로 5개를 더 충전소를 짓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한 대당 4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수소차를 늘림으로써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가고 그리고 경유버스를 2030년까지 100% 전기나 예. 수소버스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2030년까지 6만 6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버스도 자율주행으로 하거나 또 퍼스널 모빌리티를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는 도시를 좀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화성시에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T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에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도 시민들이 이런 미래 기술을 보다 좀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원래 2019년에 처음 시작하고 작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 저희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9년에는 저희가 자율주행 레벨 3 형태의 자율주행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다음 달부터 동탄 지역에서 2달간 레벨 4 형태의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한 2달간 시민들한테 홍보도 지금 많이 했고요. 예. 거기 저희가 코로나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버스를 시범으로 2달간 운영해서 시민들이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친환경적인 교통을 이용하겠다. 이런 문화를 만들고 저희가 그 버스 공사를 설립해서 버스 공영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버스가 친환경적으로 감으로써 화성시가 좀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 작년에 저희가 미국을 방문해서요. 그 자율주행차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솔동에 저희가 왕복 3km에 자율주행 실증 대상지로 선정해서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많은 걸 잘 하고 계시는데 친환경 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철모 화성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봄이 되면 새싹이 돋는 초록빛 풍경을 떠올렸는데 이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황사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는데요. 이번 주 한반도를 뒤덮은 황사를 두고 중국발이냐 몽골발이냐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찾아오는 황사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기상청 박정민 통보관 전화 연결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정민 통보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 황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온 것이냐 몽골에서 온 것이냐 논쟁인데 정확히 어떤 경로로 우리나라까지 온 겁니까? 네, 황사라는 현상은 예. 과거에서부터 있어왔던 자연현상인데요. 예. 황사 발원지는
나라의 국경을 경계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요. 예. 기상학적으로 그리고 지표 상태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주된 황사 발원지는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황토 고원 등에서 발원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이다라는 논쟁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황사의 경우 14일에는 예. 몽골에서부터 발원을 했고요. 예. 이후 15일에는 내몽골과 중국 북동부에서 추가로 황사가 발원하면서 이 합쳐진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고비 사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비 사막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고비 사막은 몽골과 중국 북부에 걸쳐서 예.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우리나라의 면적의 몇 배나 되는 매우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예. 자, 그 천리안 위성 EA호를 통해 이번 황사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위성을 통해서 그런 발원지에서 황사의 크기 변화까지 상세히 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난 2018년에 쏘아 올린 천리안 위성 EA호는 예. 기존 천리안 위성에 비해서 해상도가 4배 정도 향상된 위성으로서 천리안 EA호 위성에서 관측된 자료를 토대로 예. 황사를 분석해낼 수 있어서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황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흔히 그 황사 얘기할 때 미세먼지도 함께 좀 얘기하곤 하는데 둘의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황사는 말 그대로 흙과 모래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예. 미세먼지는 황사를 포함해서 공장이나 자동차 매연, 그리고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는 등 예.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입자상의 물질을 모두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만 따지면 미세먼지가 더 안 좋은 겁니까? 우리 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 황사가 최근 들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중국의 사막화 때문에 그런 겁니까? 황사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 상태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 따라서 발원지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련도 있겠지만 인간의 직접적인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자연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황사는 태풍처럼 자연에서 발생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겁니까? 예, 황사의 예측을 위해서는 발원과 이동 상황으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황사 발원지에서 발원하는 부분은 지상의 강한 바람과 상승 기류의 강도를 토대로 발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 황사가 1에서 3km가량 상공으로 발원한 이후에는 대기 하층의 기류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기류의 변화로 이동 경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예. 여기에 우리나라 부근에서 상공에 부유하고 있는 황사가 지상까지 내려올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대기 하층의 하강률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예. 이 두 가지를 모두를 고려를 해서 기상청에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 전에 이를 예보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이번 황사가 가장 심했던 날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황사만 해도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끼쳤는데 몽골이나 중국 모두 거리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먼 곳에서 시작된 흙 그리고 모래바람이 우리나라에까지 어떻게 오는 겁니까? 네, 영상을 통해서 중국과 몽골에서 모래 폭풍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그렇게 무시무시한 황사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밀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약 1에서 3km 상공에서 부유한 황사는 대기 하층의 강한 바람을 타고 매우 먼 거리를 날아와야 하는데 예. 날아오는 과정에서 지상에 침착되거나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입될 때가 되면 농도가 차차 약해지게 됩니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영상으로 접하셨던 몽골이나 중국 북부의 모래 폭풍보다는 매우 약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럼 이번처럼 우리나라로 오는 동안 영향력에 변화가 있는 거죠?
네, 상층의 바람을 타고 오면서 주변의 공기와 섞이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많이 희석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주 먼 곳에서 올 경우 발원지보다는 농도는 대략 약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약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번 황사처럼 우리나라에서 먼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만 가까운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할 경우에는 영향 정도는 조금씩 더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상황만 봐도 중국발이다, 몽골발이다 이야기 많지만 우리가 대부분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오는 황사는 대부분 중국도 거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황사의 발원지는 국경을 경계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예. 기상학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발원한 황사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예. 고비사막과 내몽골, 황토고원, 중국 북동지방이 황사의 주된 발원지입니다. 예. 황사가 발원할 경우에는 편서풍을 타고 동쪽 또는 남동쪽으로 이 황사가 수송이 되게 되는데요. 예. 이 경로를 따라서 몽골, 중국, 우리나라, 일본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송되는 과정에서 황사 농도는 차차 약화되기 때문에 몽골이나 중국 북부의 모래폭풍이나 매우 짙은 황사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이 지역들로부터 남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약한 황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통보관님, 이 지점에서 제가 정말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네. 이번처럼 중국발이다, 몽골발이다 이런 논쟁이 있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나라를 경계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서요. 예. 이 사막은 국경을 경계로 나누어진 게 아니고 지표 상태와 예. 여러 가지 기상학적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발원지 자체를 언급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야권 승리를 위해서 국민명령을 받들 의무가 있다면서 그동안의 감정을 잊고 야권 승리를 위해 다시 시작하자는 뜻을 전했고요. 김종인, 오세훈 단일화 방식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보관님. 네.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는 좀 봄철이 오면 황사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주로 봄에 황사가 많이 관측이 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지표면의 상태와 기압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예. 겨울에는 황사 발원지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여 있거나 땅이 얼어 있어서 예. 황사의 발원 자체가 어렵고요. 아. 여름에는 그 지표 수분이라고 하죠. 토양 예. 수분이 충분한, 즉 지표가 젖어 있는 상태고요. 예.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대기 하층의 바람이 남서풍 또는 남풍 기류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봄에 비해서는 겨울과 여름에는 황사의 영향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봄에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봄에는 황사 발원지 적설이 사라지고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황사가 발원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예. 두 번째로는 발원지 부분으로 기압골이나 저기압이 통과하는 경우에 그 뒤를 따라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때 황사가 발원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부근으로 황사가 수송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로 우리나라는 봄에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좀 미세먼지 때문에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데 그 미세먼지를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또 중국에서 공장이 다시 가동되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지겠네요. 예, 기상청에서는 주로 이제 자연 현상에 대한 그 관측과 예보 그리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간의 활동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연 현상을 관측하고 있는 기상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제가 괜한 걸 쳐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갈수록 황사의 변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중국이나 몽골 등에서도 골칫거릴 것 같거든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폭염과 가뭄이 증가하고 황사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양 수분이 감소하고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몽골과 중국도 황사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발원지에 나무를 심는 등 녹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황사 발원 지역의 녹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상청 박정민 통보관이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똑똑해집니다.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 궤도 위성으로 2018년 12월 발사돼 기상과 우주관측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앞서 황사의 움직임도 잡아낸 이 위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스페이스 A 잘생긴 당신은 나의 남자 이런 것 좀 그만 시키라니까. 2번 천국의 계단. 자, 3번 천리안 2A호. 4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예,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문제 다시 낼게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 궤도 위성으로 2018년 12월 발사돼 기상과 우주 관측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앞서 황사의 움직임도 잡아낸 이 위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스페이스 A, 2번 천국의 계단, 3번 천리안 2A호, 4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또 이번 주말 여론조사에 착수하면 월요일에는 단일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단일화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28일 투표용지 인쇄 전날 25일 공식 선거 운동일부터 단일 후보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권익위 소식 살펴보고요. 이어서 사회적 거리도 지키면서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 있게 잘 먹고 잘 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퀴즈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리고요. 2부도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수집이나 저장,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뜻하는 빅데이터. 우리 생활 곳곳에 등장하면서 이제는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는데요. 민원 처리 분야에서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빅데이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의 김영희 과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혹시 들리십니까? 네. 제가 오늘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네요. 예. 저는 지금 과장님이 잘 보이는데 혹시 네. 헤드폰 좀 불편하시면 헤드폰을 조금 머리 위쪽으로 네. 편하게. 그렇죠. 네. 예. 제가 얼굴이 작은 편이 아닌데 약간 이게 내려가네요. 그 과장님 그 실례지만 네. 머리가 너무 작아서 네. 저는 꽉 끼거든요. 그렇으면 그러셨어요? 머리가 네. 워낙 작으시기 네.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딱 됐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이제? 괜찮습니다. 아무튼
오전부터 라디오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사실 빅데이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좀 듣긴 했는데 네. 민원 분야의 빅데이터는 뭡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예. 일단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국민신문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많이 계시잖아요. 아십니다. 예, 대부분 예. 이제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국민신문고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을 하시면 개별 건들은 각각의 기관에서 처리를 하지만 그 내용들을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거 말고도 그 신청인의 어떤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예. 민원 내용을 중심으로 민원 분석 시스템으로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쓰고 있지 않은 이제 지자체 개별적인 창구들이 한 85개 정도 있는데요. 예. 추가로 거기에 이제 모아진 민원까지 합쳐서 모아진 데이터를 민원 빅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이라고 하면 좀 양이 상상이 안 돼요. 굉장히 네. 많을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약 한 연간 1,000만 건이 넘는 민원 데이터가 수집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2017년에 사실은 한 527만 건 정도밖에 민원이 안 됐는데 예. 2018년에 700만 건, 2019년에는 1,000만 건을 넘어섰고 작년 기준 1,240만 8,714건이 예. 발생해서 19년도와 비교해서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군요. 네. 사실 뭐 이게 양으로만 보면은 요즘 얘기하는 이제 최영진 아나운서님이 알고 계신 그 빅데이터에 비하면 예. 작다고 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국민들이 민원을 낸 내용으로 만들어진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데이터다. 예, 그래서 예. 뭐 데이터의 양은 다른 이른바 빅데이터하고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치는 굉장히 빅하지 그럼요. 않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최영진 아나운서님 퀴즈 하나 제가 내도 될까요? 퀴즈요? 네, 처음 와가지고 퀴즈 내는 게 좀. 네. 근데 좋습니다. 예. 지난해 혹시 가장 많이 이렇게 증가한 민원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보기 1번 보건 분야, 예. 보기 2번 교육, 3번 교통. 이거 제가 굉장히 똑똑한 편이거든요. 굉장히 쉬운 문제 같은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 보건 아닙니까? 어쩌죠? 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틀렸나요? 예,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정답을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민원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 당연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예. 교육 분야가 약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증가를 했고요. 예. 물론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있는 탓으로 입출국 문의가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외무 분야 민원도 2배 이상 증가했고 이제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아니지만 물론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보건 분야도 약 8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퀴즈 내실 때는 선물 준비해 오시면 제가 네. 목숨을 걸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정답률이 확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원에 등장한 단어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자세히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민원 데이터 분석은 숫자로 나타나는 통계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한 해의 민원 속에서 나타난 키워드를 보면 이동동선, 마스크, 방역 이런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단어 그리고 학습권,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제 교육 환경과 관련된 단어 예. 그리고 또 뭐 작년에 이제 부동산 이슈가 조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조합원 자격, 재산권 침해 이런 등등의 부동산 관련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예. 이런 키워드들 지금 말씀하신 키워드들이 좀 연령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생활 주기별로 주변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세대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민원도 그렇게 이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대는 뭐 근무, 시험, 실업, 고용, 근로 이제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일자리. 단어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연령대에서 없었던 그 병원, 회사, 복지 이런 단어들이 또 40대에서 나타나고 예. 50대에서는 재산세, 과세, 대출 이런 단어들도 작년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연령대별로 좀 당연히 차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그 이전에는 접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민원의 어떤 형태나 양상도 다를 것 같은데 빅데이터로 이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예전에 안 나타났던 단어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진단검사에도 쓰였던 그 드라이브 스루 아시죠? 알죠. 예. 그 순화어로는 승차 구매점 이렇게 하는데 지난 6년간 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을 한번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200건 정도 되는데 건수는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급속도로 증가해서 해마다 한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없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런 용어들은. 그래서 뭐 사례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승차 구매점에 들어가는 차량들 때문에 보행자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거나 또는 뭐 운전자들도 승차 구매점으로 들어가는 차량인지 모르고 쭉 따라서 섰다가 나중에 보니 이게 이제 승차 구매점 지연 차량이어서 그 지역에 혼잡하다. 이제 이런 대부분 그 드라이브스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자동차가 드나드는 그 출입구가 인도와 연결돼서 가끔 좀 불편한 것도 있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활 속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모아서 분석을 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는 어디에 좀 쓰이게 됩니까? 저희 이제 권익위 민원 제가 이제 근무하는 민원정보 분석과에는 매일매일 이 민원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민원이 생겼는지, 갑자기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 또 주요 키워드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요거를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그 매주 수요일 날 국민의 소리라는 민원 빅데이터 동향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기관에게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 정기 동향 보고서 외에도 뭐 코로나19나 이런 이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심층 분석을 해서 그 관계 기관과 함께 이 개선을 해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에 초봄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사회적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바로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민원 그 14,000건 정도를 분석을 해서 관계기관과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함께 협력을 해서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권익위원회에서는 작년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던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민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민원을? 지금 현재 약 35만 건이 넘는 민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해서 소관기관에 제공해 오고 있고 사실 이제 방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행정기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서 계속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견 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큰 데이터가 되고 또 개선 방안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생활 속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 국민신문고로 민원 신청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정보 분석과의 김영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요일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몸이 막 근질근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멀리 떠나기도 쉽지가 않죠. 올봄 사회적 거리도 지키면서 스트레스도 확 날려버릴 수 있게 잘 먹고 잘 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이우석 놀고 먹기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소장님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가 퀴즈를 한 번 더 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 궤도 위성으로 2018년 12월 발사돼 기상과 우주 관측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앞서 황사의 움직임도 잡아낸 이 위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스페이스 A. 이거 노래. 잘생긴 당신은 나의 남자. 자, 2번 천국의 계단, 3번 천리안 2A호, 4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장님. 네. 혹시 힌트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래 잘 보여야 되니까요. 설마 노래 나오는 가수는 아니겠죠. 그게 끝입니까? 보기가 4개인데요. 잘 보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4207번님께서는 스페이스 EA호 스페이스 A2호라고 하셨나요? 예, 버스 운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버스에도 위성 단말기와 GPS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가족 모두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오답이라서 선물은 저희가 못 드리는데, 자, 생일 축하 노래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생일 축하 노래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제 목소리로 생일 축하하니까요. 예. 약간 생일이 좀 덜 즐거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우울해지는데요. 네, 우울해지고. 예. 자, 사랑하는 애청자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소장님 죄송하고요. 먹고 놀기 연구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좀 두근거리는데 네네. 이름이 먹고 놀기입니다. 놀고 먹기입니다, 원래는. 네. 예. 그러니까요. 먹는 게 먼저인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놀려면 잘대로 먹고 힘이 그렇죠. 나죠.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먹는 게 먼저입니다. 네. 여행 전문 기자셨잖아요. 네네. 기자 생활할 때보다 네. 지금이 좀 더 잘 먹고 잘 놀고 계십니까?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예. 이제 연구소를 차렸는데 예. 코로나 19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놀고 먹고 있습니다. 그 먹고 놀기 너무 좋은데 네네. 요즘은 대부분이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좀 먹으러 다니는 것도 참 조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눈치도 많이 보고. 예, 그러니까요. 있고요. 많이들 좀 참고 계신다고 봐야겠죠? 예, 참아주시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긴 한데. 예.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한두 분이나 혼자나 아니면 가족 단위가 그렇게 이제 세상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거를 또 그렇게 배관시하거나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 유튜브로 네. 생일이 너무 우울하다고.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소장님도 코로나 끝나면 바로 좀 여기로 가겠다 이런 곳이 있습니까? 있죠. 지금 이제 제 버킷리스트에 계속 예. 모아놓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가볍게 이제 홍콩에 좀 가서 맛있는 걸 좀 먹고 오려고요. 하루에 한 8끼 정도. 하루에 8끼요. 예. 미식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여럿이 함께 다니는 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 네네. 일상의 스트레스를 여행으로 풀어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자 생활하면서 취재 여행은 거의 혼자 좀 다니셨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봄철에 혼자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좀 추천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봄날이야말로 진짜 갈 곳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죠. 예, 흔히 이제 나들이를 얘기할 때 봄나들이라고 앞에다 봄을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 나들이나 이제 소풍을 가기가 좋은데, 약간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정하고 사람들이 저절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는 좀 약간 한적한 산골로 갔으면 좋겠어요. 산골에는 꽃이 이제 화원처럼 꾸며놓지 않은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이제 봄 꽃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파릇파릇 돋아나는 이제 농촌의 어떤 그 색의 향연들이 펼쳐져서 녹색과 노란색, 분홍색 정말 이제 스트레스를 싹 풀고 그럼요. 우울증도 저절로 그 코로나 블루를 저절로 이제 치유할 수 있는 힐링 여행이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리산권의 경상남도에 산청 하동, 함양 이쪽을 좀 추천하는 게 지금 가시면 그쪽이 정말 숨만 쉬고 오는 것만으로도 좀 뭔가 힐링이 되는군요. 예, 웰리스 여행에 아주 최고의 좀 최적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경상남도 지리산, 네, 지리산 인근인데 하동, 함양. 예, 하동, 함양. 그다음에 산청. 예. 그 혼자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참 낯선 개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전에는 혼자 여행을 다닌다는 걸 굉장히 이제 저 사람은 왜 혼자 다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혼밥 문화나 혼술 문화나 혼여행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친구들끼리 서로 몇 명이 어울려 갔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것보다 예. 혼행을 더 즐기시는 분, 생각도 더 많이 하고 맞아요. 책이나 이런 걸 평상시 읽고 싶었던 그런 책이나 좀 가져가면 예.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혼자 여행 가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동행해서 가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저는 동행해서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예. 이게 여건이 친구들이 아직도 직장 생활하고 있고 저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혼자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네. 예.
코로나19 이후에 대부분의 여행이나 그 관광은 많이 침체된 좀 분위기인데 네. 등산이나 캠핑과 관련된 부문에서는 상당히 좀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내로 모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외부로 나가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겠는데 네네네.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꽤 많거든요. 주말에 가볍게 걸을 만한 산길이 있겠습니까? 예, 가볍게 걸을 만한 곳은 정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어떤 주거 지역들, 대도시 위주의 주변에 항상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또 이제 주말에 가시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줄 서서 올라가야 될 정도로 앞뒤 간격이 2m가 안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멀리 가시면 예. 약간만 멀리 가시면 또 비교적 한적해지거든요. 예. 특히 뭐 서울 쪽에서는 김포의 문수산성길 정도 가시면 예, 주말에도 좀 한결 여유로운 그런 가벼운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늘 푸시는데 이런 네네. 어디가 좋다고 네. 이제 문수상성도 그 줄 서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그쪽은 넘어가면 또 예. 강화도 쪽에 전등사도 있고 예예. 사실은 우리나라 산지가 그 전국 국토의 70% 가까이 되지 그럼요, 않습니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산행길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예예예. 서울만 해도 사실 둘레길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네네. 봄에 여긴 꼭 가야 된다 이런 거 혹시 있다면요? 네, 봄에 뭐 여러 곳이 다 좋지만 예. 제가 이제 적극 추천해 드리는 길 하나가 있는데요. 예예. 그게 바로 이제 한양 도성길 중에 예. 동대문에서 출발하시거나 아니면 한성대 입구, 그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에서 그 삼선교죠. 예예. 거기서 출발하는 이제 낙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요. 예. 이 길이 정말 전망도 좋고요. 예, 정말 이게 도심 속에 이러한 한적한 공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좀 여유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예. 예, 근처에 또 인근에 그 맛있는 이제 먹을거리들도 좀 많고요. 예. 그다음에 올라가면 그 전망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데 남산이 바로 보여요. 낙산에서. 예. 그래서 좋군요. 예, 남산이 저렇게 이쁜 산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정말 좋은 코스로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인데 번외편 질문인데 네네네. 어제 반찬 토론이라고 저희 그 토론 코너가 하나가 고정이 있는데 네네. 그 토론 코너 중에 좀 탈락했던 주제거든요. 네. 봄철 보양식 당신의 선택은 이런 주제였는데 네네. 쭈꾸미 샤브샤브와 네. 도다리 쑥국 네.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이런 주제였습니다. 전 도다리 쑥국 당연히. 제가 소장님의 선택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쑥국 끝나자마자 네. 이유가 뭘까요? 쑥 들어오죠. 왜 그러냐면 쑥 들어가네. 봄을 향기로 느낄 수 있고 봄은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는데 만질 수도 있고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봄을 제대로 느끼려면 봄 향기를 맡는 건데 쭈꾸미는 불행하게 봄 향기가 좀 덜합니다. 그리고 봄 향기에 제대로 진한 향은 쑥국이에요. 그렇긴 사실은 합니다. 도다리를 넣긴 했지만 예. 사실 주인공은 쑥입니다. 그래서 쑥이죠. 쑥국에다가 도다리를 넣은 거기 때문에 뭐 음식의 맛보다는 향. 예, 그리고 이제 보양에 그렇게 좋은 게요. 이제 겨울에 엄동설화 동토를 뚫고 이제 생명력이 이제 쑥이 싹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몸에 좋겠어요. 춘곤증이랑 모든 걸 이제 사실 비타민으로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보양식이 되겠습니다. 침 나옵니다. 자, 나갔으면 사실 한 끼 먹고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여기서는 이걸 먹어야 한다. 아니면 이걸 먹으러 가는 길에 운동 좀 하고 걷자. 이런 코스 있습니까? 있죠. 예. 사실은 제가 보통 이제 먹는 것만 추천하는 것 같은데 운동도 추천을 합니다. 운동도 하십니까? 예, 운동을 추천하는 이유가 금시초문인데. 배가 꺼져야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추천하는데요. 예. 강촌이 있습니다. 춘천이죠. 강촌이요? 예. 그 MT 이렇게 많이 가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맘때 예전에 강촌에 MT의 추억이 있는 곳이죠. 딱. 그렇죠. 3, 4월에. 예, 이곳에 가시면 옛 추억도 살릴 수 있고요. 여기서 구곡폭포까지 걷는 코스가 있습니다. 예,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봄이 아직 당도하지 않았어요. 춘천은 약간 춥다 보니까 대신 그 선선한 분위기에서 걸으면서 가끔 내비치는 이제 봄볕 즐기시고 결국에는 이제 걷는 이유가 배를 꺼트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맛있게 많이 먹기 위해서 굉장히 심한 공복감을 느끼게 되면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춘천 닭갈비가 있잖아요. 아, 닭갈비 유명하죠. 닭갈비에다가 이제 그걸 숯불 닭갈비가 있고요. 예. 철판에다가 이제 고구마랑 감자 넣은 이제 양배추 넣은 이게 볶아서. 예, 예. 철판 닭갈비가 있는데 둘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달라요, 맛이. 예.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드시고 나면 민물 매운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그럼 또 걸으시면 됩니다. 등선폭포까지 걸으시고요. 예. 또 거기서 이제 민물 매운탕을 드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닭갈비 먹고 좀 걷고 네. 민물 매운탕 먹고. 네. 예. 그 막국수랑 감자전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닭갈비집 팝니다. 쟁반 막국수로 팔기 때문에 그렇죠. 두 분이 가시면 이제 쟁반 막국수를 시키시고 예. 혼자 여행을 떠나셨다 그러면 1인분을 시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사도 찾아오고 조금 전에 저희도 뭐 일부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봄인데요. 네네. 봄철에 놓치면 안 되는 별미 뭐가 있을까요? 아, 봄 조개죠. 예. 예. 봄 조개를 놓치시면 봄 조개요? 예, 예. 예. 이게 여름부터는 조개가 이제 산란 이후에 그 독을 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봄 조개가 가장 달고 가장 살집이 좋고 예. 가장 시원한 국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봄은 아직까지도 일교차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좀 쌀쌀하잖아요. 그럼 뜨끈한 국물, 아. 그 조개에서 감칠맛이 우러나온 시원한 국물을 드시고 예. 탱글탱글한 그 조개살을 씹으시면 봄이 어느새 그냥 짧게 지나가 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봄 조개. 예, 새조개 같은 거는 좀 비싸긴 하지만 예. 달달한 맛이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계량조개라 그러죠. 명지조개가 있습니다. 아. 이건 새조개보다는 좀 저렴한데 예. 또 비슷한 그런 맛을 내고 바지락 칼국수라든가 아, 맛있겠다. 조개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뭐 조개가 우리나라가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예. 굉장히 다양한 조개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로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 즉흥 질문 아주 빠르게 답변해 주셔야 네네. 됩니다. 오늘 지금 점심시간 곧 이제 도래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점심 메뉴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자. 둘, 셋. 김치찌개요. 왜 김치찌개냐면 갑자기요? 예. 네, 김치도 사실 김장김치가 사가서 곰사가서 봄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탁 넣고요. 거기다 쑥갓이나 이제 그런 대파 요즘 비싸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봄이 완전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우석 놀고먹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3번 천리안 이에이호였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4207번님께서는 의병장 목소리 축하송 잘 들으셨죠? 네, 생일 축하 노래 57세 생일 중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고향 강화도도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좀 우울한 생일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청취자들이 보이는 라디오 보고서 불교 방송인 줄 알았다. 죄송하다고 소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아, 본인께서 그 불교 방송인 줄 알았다면 죄송하다고 소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예, 여기 불교 방송 아니고요. YTN 라디오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